자, 그래서 내년에 비록 처음에는 시끄러우나 어떠한 일이든 후반기에 가면은 화합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트어졌으나 후반기에 가서 꼬매지는, 처음에는 이별이 있으나 후반기에서 만남이 있는, 좋아서 화합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일에 더러워도 마음에서 내가 참고 넘어간다,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임술생 개띠의 내년의 전반적인 운이다.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 마라. 100번을 점검해보고 한 치 앞을 걷어라. 10길 물속도 내가 다 한다. 100번을 갔다 온 것도 200번을 갔다 와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이제 말의 해가 시작이 됐는데 네네네. 이번 시간은 82년생 개띠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개띠도 여러 가지 개띠가 있어요. 붉은 개도 있고, 네. 붉은 개 저기 들어가면 동경이 비슷한 거 있죠. 붉은 개가 우리 불개라고 하거든. 소백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병술생을 붉은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붉은 개가 있거든 우리나라에. 그걸 뭐 불개라고 그래요. 붉은 개. 그러면은 개 중에서 가장 어두운 개, 시커먼 껌등이 있거든. 임술생이 바로 개 중에는 껌등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커먼 개 보면은 씨발 갔다가 물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 시커먼데 눈이 번쩍번쩍 대봐. 미친 개 아니까 막는가? 이런 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흑개가 개 중에서는 검은 개가 좀 두려워 보이는 기질이 있거든. 그래서 북쪽을 그 임술을, 그러니까 임술생인데 그 임술을 북방임이라고 하더라. 북쪽 개. 그럼 생활력이 매우 강하다. 생활력이 매우 강하. 임술생 개띠들은 생활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많아. 진짜 개같이 산다 이게 아니고 생활력이 북쪽에 사는 개니까. 이해되죠? 네. 북쪽. 그러니까 북방임이니까 임술생이 임은 겨울을 얘기하는 거야.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도 개가 지혜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 개가 뭐 충견이라는 얘기지 똘똘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 진짜 똘똘한 개는 임술생 개가 똘똘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개치고는 진짜 똘똘한 개는 임술생 개가 정말 똘똘하고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똘똘한 개라고도 볼 수 있고 영리한 개라고도, 지혜로운 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임술생이. 그 술토라는 건 뭐냐? 개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개가 신앙이라면 임술생 자체가 지혜를 대비하는, 불가로 얘기하면 지혜의 대표적인 보살이 문수보살이다. 또 지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경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이다. 반야 지혜거든. 그러니까 지혜 있는 개띠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 그 개띠에 왜 지혜를 갖다 놓고 신앙을 얘기했느냐? 그게 술의 천문성이라고 그래서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 믿으면 두 번 다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믿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화개살이라고 한단 말이야. 화개살이 있는 놈도 재주가 있거든. 재주가. 그래서 그걸 잡기재관이라고 그래. 재주가 매우 뛰어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구성진 노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하고도 매우 지혜롭게, 걔가 뭐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매우 신용이 있기 때문에 걔들 다 쓰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귀엽다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중개거래도 잘하면서 믿음과 신용을 매우 중시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임술생. 이분들은 2026년 병원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천간으로는 병임충이 충돌하거든요. 천간으로는 충돌하고, 천간으로 충돌하고, 지지로는 오술이 화합을 하거든. 그러면 이 임술생들은 기본적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오늘 내가 좋고 나쁨을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지만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임술생들은 내년에 화합도 하지만 충돌도 하는 한 해, 아주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임술하는 건 물이고 또 구름이고 먹구름이고, 병오년의 병화는 태양이거든. 먹구름 태양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내년이 태양과 먹구름은 충돌하는 형태로 보는 거야. 어둠과 밤은 충돌하는 거거든. 불과 물은 충돌하는 거거든. 급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어떤 전근을 간다든지, 급작스러운 충돌이 있다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충돌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천간은 병임충이니까 충돌이거든.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나 변동이 생기는데, 지지로 보면은 오술은 화합하는 화국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꼭 내년에 대박난다 안 대박난다 이렇게까지 꼭 얘기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충돌과 시비와 변화가 잦은하지만, 왜냐면 병 5년이면 사주쟁이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병 임술생이면 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있어요. 병 5년이면 병화를 갖다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5를 갖다가 결말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병이란 말이에요. 5가 끝이고, 우리는 병오년 이렇게만 보잖아요. 개념이 병오년 이렇게 하나다, 불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시작도 불이고 끝도 불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병 5년이면 시작 여기서 1월 달서부터 여기 12월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충돌과 시비와 구설과 급작스럽게 만약에 어디가 승진해가지고 급작스럽게 발령이 나가지고 어디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급작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매우 분주다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오수라비 화합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별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내년에 사랑하는 애들 중에서 만약에 연애운으로 얘기하자면 네. 전반기에는 죽도록 사랑하다 한번 깨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반기에 가서 다시 화합할 가능성. 제외를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게 많은 사람은 100%겠지만 적은 사람은 1%라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과정에서도 이 임술생은 내년에 그러한 기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끄럽지만 나중에는 화합으로 끝난다. 처음에는 뭐 이혼한다고 난리치다가 나중에는 협의 이혼한다. 처음에는 소송 다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나중엔 돈이든 뭐든 몸이라도 줘가지고 뭐 검사님한테 몸이라도 줘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 옛날에 이상한 연예인이 그런 연예인이 한 번 계셔가지고 몇 번 퇴출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 일들이 내년에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물론 이게 임술생 가지고서 임술생만 특별히 임술생이 그렇게 내년에 그런 있으니까 특별히 몇 월 몇 월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임술생이 물은 있지만 임이라는 지혜도 있고 토라는 술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불교로 얘기하면 문수보살이 되거든. 지혜를 그러니까 임술생들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금강경 봉찬화에 가라. 자연 스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금강경 봉찬에서 거기에 가서 큰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는 어디 가냐? 문수보살이 주로 상주하고 머무는 것은 세조하고 인연이 많은데 거기는 속리산이에요. 속리산 정의품송하고 거기에 인연이 있어. 문수보살이 거기 숨어 계시거든. 자, 그래서 내년에 비록 처음에는 시끄러우나 어떠한 일이든 후반기 가면은 화합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트어졌으나 후반기에 가서 꼬매지는 처음에는 이별이 있으나 후반기에서는 만남이 있는 서울에서는 처음에는 분열이 있으나 후반기에서는 화합하는 그 더러워도 화합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화합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일이 더러워도 마음에서 내가 참고 넘어간다.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임술생 개띠의 내년에 전반적인 운이다. 대박이 난다 안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임술의 술토라는 건 임술한 게 물이고 술이라는 건 건조한 거거든요. 매우 건조한 건. 그러면 5월생 같은 경우는 5월생 양력 6월이죠. 가장 뜨거우면 이 술토하고 합하면 뜨거워지는 거거든. 근데 인시에 태어났다 그 사람이. 이는 폭약이에요. 인시는 폭약.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폭탄이 탁 터지면서 조명을 비치는 것 같은 게 새벽이요. 그 꽃기화하고 오는 거. 그러니까 그 폭탄이라고 볼 수 있어 인시를. 오실은 폭탄이 터진 거야. 근데 술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불기운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이야. 이 세 가지가 합하면 불이 터지고 불이 오르고 불을 저장하고 하는 인호술 화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년이 병오년이다. 내년이 병오년이다. 그러면 병오년이면 가장 태양의 불기운이 가장 높은 것이니까 내년에 가지고서 아작나는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수가 꺼주는 거거든. 매우 지혜롭게 처신해라.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 마라. 100번을 점검해보고 한 치 앞을 거느라. 10길 물속도 내가 다 한다. 100번을 갔다 온 것도 200번을 갔다 와라. 그러면서 내년에 일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잘못하면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5월생 중에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은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태양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너 너는 불사주야. 절단 나버려. 그럼 잘 되는 사람도 한두 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러면 이 술토라는 건 건조한 흙이거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건 물이거든. 임수도 물이고 겨울도 물이거든. 근데 밤 시간에 태어났다. 저녁 9시 반에서 새벽 1시 반 사이에 태어나면 매우 추운 겨울에 물이 많은데 이 술토라는 따뜻한 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기운이 굉장히 많으면 불기운도 필요하거든. 근데 불이라는 건 물하고 싸우니까 이건 뭐 업계의 비밀이니까 설명 안 되고 한 30년 공부하고 나한테 공부하러 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내년에 금전적으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어요. 해월, 자월이 해시 자시생 중에
근데 중간에 다른 것이 섞여 있어야 돼 반드시. 자, 그래서 임술생은 지혜로운 개띠라고 그랬죠. 네. 또 믿음과 지혜와 신앙 이 두 가지 콘텐츠가 같이 가고 있는 이 임술생들의 이 지혜롭고 믿음이 매우 충직한 사람들의 앞날에 내년에 화합만이 물론 6월 7월 달 넘어서 화합하는 것이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반기에 시끄러운 문제는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화합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